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6,300포인트를 한때 돌파했던 S&P 500 지수 또 한 번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견조한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파월 해임론 때문에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일각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 과연 종목들의 동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덕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 0.7%의 플러스권 지켜냈고요. 오늘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6,300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S&P 500 6,300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양호했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이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을 가장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선행 지표로 꼽히기는 합니다.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0.1% 증가를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소비가 좀 냉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관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실업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7,000건 감소를 했고요. 3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증명됐다는 해석입니다. 미중과 갈등 관련한 업데이트도 전해드립니다. 이 미국이 앞으로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흑연은 아주 핵심적인 배터리 소재 가운데 하나죠. 이 중국이 그간 흑연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까지 합쳐진다면 이제 중국산 흑연에는 총 160%의 관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3차 보복 준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인 서비스 분야를 처음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데에 특징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유럽연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니까 EU 내부적으로는 일부분 반대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 지속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간밤 리플의 가격이 11% 급등을 했습니다. 3.4달러대에 도달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크립토 법안이 드디어 가결됐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막판에 관련주들 시세가 좀 붙는 모양새였습니다. 잠시 후 보도록 하겠고요.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처음으로 반등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유전을 향한 공습이 드론 공습이 나흘 연속 이어진 영향이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살펴보시죠. 전날 발표됐던 TSMC의 호실적, 그 덕분에 여전히 견조한 AI 칩 수요 확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한테 한 투심을 살려주는 소식이었고요. 오늘 그 TSMC 호실적 덕분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살려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거기다가 이쪽에 위치한 전력망 관련주죠. GE 버노바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엣지워터 리서치에서 하반기 메모리 칩 수요 둔화 전망을 내놨던 영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2.7% 약세 움직임을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고요. 그 밖에 펩시코가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 속에서 이쪽에 위치한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두드러지는 시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내부적으로는 에보트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엘레반스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한 피어 종목들까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어제 발표됐던 TSMC의 실적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AI 칩 수요, 그 수혜가 이어지는 분기였습니다. 매출액이 38.6% 급증하면서 9,338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순이익이 특히 놀랐습니다. 성장률 61%를 달성하면서 18조 원대의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TSMC가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건 엔비디아, AMD 등 고객들의 칩 수요가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3분기 매출 전망치라든지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 역시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TSMC의 주가, 간밤 ADR의 주가가 3.4% 급등하면서 245달러대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TSMC의 호실적이 당분간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상승 촉매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1% 가까운 상승, 장중 한때에는 174달러대에 터치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오늘 올타임 하이 경신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전 세계 메가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출시됐던 분기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조회수가 1억 2,200만 뷰를 기록하면서 비영업권 콘텐츠 가운데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그 덕분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16% 뛰면서 110억 8천만 달러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EPS 역시도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가입자 수 증가 추세가 견조하고 광고 수익도 잘 잡히고 있다 사측의 코멘트 전해졌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치까지 높여 잡았고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그 기대감을 받아가며 1.9%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274달러대까지 안착을 한 가운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적 발표 직후에는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한 채 0.5%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닝콜에서 어떤 코멘트가 들려오는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드디어 미국 하원이 3대 크립토 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장 마감을 한 15, 20분 정도 앞두고 들려왔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법안들이 넘어가고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명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려고 하는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시세가 막판에 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라이엇 블랙체인이 6%대 뛰어 올랐는가 하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종목이죠. 코인베이스가 3.2%, 마라홀딩스와 로빈후드 그리고 서클 인터넷까지도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시드도 확인해 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을 꼽자 하면 바로 루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버와 손을 잡고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간만에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했거든요. 정확히는 우버와 루시드 그리고 누로 이 3사의 합작인데요. 루시드의 신형 SUV에 누로의 4단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 그 차량이 우버의 플랫폼을 통해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6년간 루시드 차량 2만 대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버가 루시드에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에 루시드의 주가는 폭등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36% 오르면서 3달러대를 회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고점이었던 57달러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죠. 다음으로는 앨범알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칭하이 지역 내 리튬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달 들어서 7.4%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미국 안에서 리튬 대장주인 앨범알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종가 기준 7.6% 뛰어오른 75달러대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깜짝 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 101억 5천만 달러, 21%의 성장이었고요. EPS는 1.66, 순이익은 38% 급증을 했습니다. 각각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이었는데 여객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엔진 서비스 부문이 특히나 호조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주가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던 초반에는 상승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2%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음료수를 만들고 있는 펩시코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2분기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22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에 거기에 2.12달러의 EPS를 기록했죠. 실적 호조의 가장 주된 이유는 글로벌 시장 매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의 매출이 포함되는데 이런 글로벌 지역들에서 두 자릿수 매출을 보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북미 지역의 매출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이 어느 정도 견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특히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보니까 해외 매출 환산에 긍정적인 그 효과를 줬던 영향도 있습니다. 펩시코의 주가 7.5% 뛰어오른 145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매출액만 보면 다소 아쉬운 성과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좌석의 매출액이 6% 오르면서 전체 매출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주가도 장중 강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3.1% 뛰어오르면서 91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네요.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봤습니다. 미국 소비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GDP의 70%는 이런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가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5월에 급락세를 뒤로하고 반등했다라는데 시장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파월 해임설이 여전히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월 해임설, 그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0% 이상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들이 있죠. 무역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게 되면 150%를 훌쩍 넘어가게 되는 중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추산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산 흑연이라 함은 배터리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0개국에 10에서 15%의 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관세 관련한 언급들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미국 하원에서는 10시간의 진통 끝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방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 외에도 가상자산 3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이 앞으로 차례차례 하원 통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비트코인의 시세, 그다음에 알트코인까지도 함께 수급이 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법안 통과 직후 12만 달러 선에 근접을 했는데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1만 9천 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해임론을 둘러싼 시장의 흐름들 조금 들여다보죠. 파월 해임설을 소화하고 있는 소화제는 견조한 미국의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 먼저 체크하고 갈까요? S&P 500 지수는 점차적으로 4월에 충격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 지금 6,300포인트 선 신고가 영역 다시 한번 터치해냈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달러는 어제 파월 해임론이 부상을 하면서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는 일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였었죠. 간밤에도 달러의 흐름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율에 있어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도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S&P 500의 한때 6,300포인트 돌파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P 500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고 있는 그룹들 굉장히 많습니다. EPS 향후 12개월 전망치도 4월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으면서 7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해서 뜨거운 증시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급락했던 달러 회복세 보이면서 중소형주까지도 온기가 확산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1.2% 강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파월 해임론을 둘러싸고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가를 통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지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가장 먼저 그 스타트라인을 끊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침해받을 때에는 기대와 정반대 결과, 그러니까 그 기대라 함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파월 의장 해임 이후의 기대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와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니안, 미국 안정은 글로벌의 중요 이슈일 텐데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연준이 그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시티의 제인 프레이저, 연준 독립성이 신뢰성을 높이고 결국 시장 효율과 미국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라는 비슷한 류의 발언들을 내놨고요. 자, 그런데 간밤에 좀 주목할 만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연준 신뢰성 부족은 현직 인사들의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준 공개 압박은 정당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지금 주요 IB들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을 흔드는 흐름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한 주마다 나오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쪽 그래프가 한 주 동안 나오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고요. 그리고 연속 실업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들이 청구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만 본다면 그래프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5월에 다시 조금 고개를 들면서 실업이 늘어나는가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면서 그래도 주간 실업은 괜찮은 데이터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업이 이어지고 있는 새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196만 건으로 2000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4주 평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195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구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바운드 됐다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6월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5월에 0.9% 급감하면서 아래
아래쪽으로 바가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0.6% 반등세, 그 근거는 가구와 가정용품 쪽에서는 물가가 오르면서 좀 항목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지만 외식, 전자상거래, 자동차, 주요 업종에서의 회복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GDP 산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컨트롤 그룹의 경우에도 0.5% 강세를 띠면서 향후 미국의 GDP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죠. 다만 CPI 물가가 높게 나타났던 가구나 가정용품 쪽에서는 확실히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을 보면 물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산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들여다봤고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3개 법안들이 진통 끝에 미 하원에서 가까스로 진전을 이뤘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하원은 전날 밤 가상화폐 3개 법안 규칙안을 217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규칙안 표결이란 법안 심의 시간과 수정안 허용 여부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하원은 이번 주를 가상화폐 주간으로 정하고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규칙안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1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뒤 내일 아침 규칙 표결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결국 하원 역사상 가장 긴 10시간의 공개 투표 시간 끝에 규칙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하원을 결국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립토 위크라고 하원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었기 때문에 크립토 위크가 원활하게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법안 하나하나를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에서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크립토 위크가 좀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니어스 액트 하원 통과를 하면서 가상자산 전반 시장에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게 됐고요. 가상자산 3법 주요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먼저 살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연방 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고 1:1 준비금 마련과 함께 자금 세탁 방지 요건도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이라던가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무엇보다 가능해진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이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1 준비금이 중요할 텐데요. 달러 패권을 미국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이 달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된다면 달러 패권도 함께 강화가 된다라는 강점이 있겠죠. 자, 그와 함께 클레어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 관할인지 SEC 관할인지 아니면 상품 관할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규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계가 겪어왔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던 이슈는 이 CBDC 감시 금지 법안 내용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소매 발행 금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민간 암호화폐 시장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들 그리고 알트코인의 가격 시세까지 방송하기 직전에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2만 달러 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상황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 밖에도 함께 많이 오른 가상자산의 시세를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이 1.82% 그리고 리플의 경우에도 10.67% 하루 기준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솔라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둔합니다. 0.04% 강보합권 움직임 전일 대비 시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까지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 마감 후 2분기 매출이 110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조사한 전망치 110억 7천만 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7.19달러로 전년 대비 47.3% 급증했습니다. 전망치 7.08달러를 역시 상회한 수치입니다. 넷플릭스 실적통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원 성장과 광고 판매에 있어서 또 한 번 자신감을 드러냈던 넷플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발표치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일 텐데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라는 것은 사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업계의 오랜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는 46%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죠. 영업이익률이 34.1%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 EPS 전망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분기 가이던스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컨센서스는 112억 달러가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 발표치 115억 달러로 상당히 높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EPS의 경우에도 6.7달러보다 높은 6.87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이번 실적입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도 함께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이던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회원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경영진이 함께 드러냈던 코멘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2025 회계연도 가이던스 전체 1년 동안의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445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지금 발표치를 보면요. 컨센서스의 중간 발표치 하단이 컨센서스 자체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매 분기마다 얼마나 회원수가 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접속자 수가 늘었는지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요. 이번 분기는 또 특히 그러한 데이터를 함께 발표하지 않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도 비교적 그래도 원활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경영진들의 코멘트 내용입니다. 미국 달러화 약세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모멘텀 덕분에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률,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 광고 매출이 무려 2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언이었고요. 최근 가격이 조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 반응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예측한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죠. 스트리밍 모델 참여도와 수익화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관련한 콘텐츠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외 시세는 0.9%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 세로뉴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